우리가 무릎이 이제 아프고 부을 때 우리가 증상은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이제 병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제 붓는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시리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이 막 후끈후끈 거린다.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 병원은 이제 언제 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릎 통증을 조율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조율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게 된 이유랑도 사실은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 병원은 이제 언제 와야 될까요? 우리 참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힘들 때 오시면 됩니다. 힘들 때. 그럼 이제 어떤 힘든 거냐? 이제 급성으로는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무릎에 뚝 소리가 나면서 걷기 힘들 때 안 걸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병원에 오셔야겠죠. 두 번째, 내가 특별히 다친 건 아닌데 무릎이 붓고 열이 나고 무릎에 물이 찬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걷기 힘들 때 병원에 오셔야겠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흔한 경우지만 내가 이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무릎 통증이 조절이 안 돼서 점점 걷기 힘들어. 그럴 때 사실은 병원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무릎이 힘들 때 병원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몇 번 가신 분들은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무릎이 잠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무릎이 구부리고 펴고가 갑자기 안 되거나 특히 우리가 이제 어떤 외상이나 뭔가 운동을 많이 할 때 무릎이 다 안 펴지거나 아니면 무릎이 부어서 구부려지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좀 빨리 오셔야겠죠. 그래서 단순히 통증이 있다고 병원에 빨리 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뭔가 부어서 체중을 실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릎이 잠김 현상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좀 병원에 빨리 내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우리가 무릎이 이제 아프고 부을 때 우리가 증상은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이제 병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제 붓는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시리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이 막 후끈후끈 거린다.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진찰을 해가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무릎이 우리가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연골과 인대로 이제 여러 가지 구성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이제 한 군데라도 이상이 있으면 사실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군데 이상 또 다른 데 이상이 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가 느끼기에 좀 힘들다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일단 전문가와 진찰과 또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걸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병원을 방문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제 추상적이지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무릎이 시리다고 해서 단순히 연골이 찢어졌다, 무릎이 어긋난다 해서 무조건 반월상 연골판이 꼭 찢어진 거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하는 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가 뭔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제 무릎에 단순한 타박상만 있을 수도 있고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인대나 연골에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타박상만 있으면 무릎이 아프긴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걷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 무릎 앞쪽에 뭔가 뻐근한 약간 붓는 느낌 정도가 아마 있을 것이고 내가 집에 가서 이제 진통제를 좀 먹고 얼음찜질을 했을 때 크게 불편함 없이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절이 있다라면 대개 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골절이 되면 특히 무릎에 골절이 되면 대부분 119나 남이 부축해줘야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간해서 골절이 되진 않고 오히려 뼈가 튼튼하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인대나 연골 파열이 되게 되는데 이때도 사람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걸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찢어진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붓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는 잘 걸어갔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무릎이 부어서 걷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타박상이나 골절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무릎 안에 있는 구조물인 연골이나 인대가 급성으로 찢어지면서 붓게 되는 이런 이제 큰 우리 외상에 의한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넘어지긴 했지만 무릎에 원래 안 좋던 우리 퇴행성 관절염이 있거나 연골 연화와 같은
원래 내가 앓고 있는 병이 있는 가운데서 뭔가 충격이 가거나 아니면 충격이 가지 않더라도 내가 좀 많이 쓰거나 무거운 거를 옮겼을 때는 추가적인 병변이 생기면서 예를 들면 연골이 탈락되거나 원래 찢어진 연골판이 뒤집어지면서 무릎 사이에 끼이게 되면서 무릎이 붓게 되는 좀 만성적으로 물이 차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병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드물게 종양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떤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고 지낼 수 있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지만 뭔가 급성으로 이제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되는 잠김 현상이나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 경우, 뭔가 이제 연골판이나 관절 연골의 기능이 무릎을 부드럽게 하는 기능인데 그 기능이 뭔가 깨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2차적인 다른 구조물의 손상, 연골이나 연골판이 더 찢어질 수 있고 이미 손상된 부위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 또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되면 그것이 오래되면은 그대로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 걷고 싶지만 무릎을 다 펴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 때 걷는 걸음 자체도 나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근력 저하가 오게 되고 생활 반경도 줄어들면서 내 생활 자체에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급성으로 뭔가 젊은 분들에게도 우리가 뭔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만성적으로 무릎이 더 나쁜 분들에게는 더 유념해야 될 그런 증상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환자분들 외래 마지막에 이제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서 중요한 걸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쪼그려 앉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젊을 때는 요가, 이런 이제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운동이 좋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70세 어르신이 요가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이제 무릎이 동그랗지가 않고 이제 비대칭으로 이제 타원형의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 그런 이제 쪼그려 앉는 자세가 되면 관절 연골에 많은 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자세, 쪼그려 앉는 것, 특히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뭔가를 하는 것들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릎TV 정형외과 전문의 조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